연료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하고 한번 비교를 먼저 해볼게요. Both are electrochemical devices that produce energy directly from electrochemical reaction between the fuel and the oxidant. 그래서 배터리하고 연료전지를 비교하면 배터리도 뭐 마찬가지, 뭐 연료전지도 연료전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전기화학적인 디바이스다. electrochemical device인데 electrochemical device라고 하는 거는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그런 시스템을 electrochemical device다라고 부릅니다. 어떠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항상 연료하고 산화제 같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The battery is an energy storage device. 배터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the maximum energy available is determined by the amount of chemical reactant stored in the battery itself. 그래서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화학 에너지를 담아놓고 그걸 이제 반응시켜서 전기를 뽑아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자체에 어떤 화학적인 그런 반응물들을 저장해 놓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에너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다. A battery has the fuel and oxidant reactants built into itself. 그래서 그 onboard storage라고 하는 거, 이 배터리가 있으면 배터리 시스템 안에 있는 화학 반응 물질의 양에 따라서 우리가 전기가 이제 전기 생산량이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In addition to being an energy conversion device, in a secondary battery, recharging regenerates the reactant. 프라이머리 배터리라고 하는 건 1차 전지, 일단 반응이 다 끝나버리면 화학 물질이 반응해서 전기가 다 나와버리면 더 이상 배터리로서의 그 기능이 없는 거를 1차 전지라고 하는 거고 2차 전지라고 하는 거는 다 일단 우리가 디스차징 한 이후 전기를 다시 공급해서 리액턴과 그 산화제를 다시 만들어내 분리해 가지고 전기를 또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배터리를 우리가 secondary 배터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This involves putting energy into the battery from an external sources. 그래서 external source로부터 그 배터리 안으로 어떤 에너지를 집어넣어 놓을 수 있다.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 지난 시간에 어떠한 원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반면 the fuel cell이라고 하는 거 an energy conversion device theoretically has the capability of producing electrical energy for as long as 여기서 이제 as long as the fuel and oxidant are supplied to the electrode. electrode 전극으로 연료하고 산화제를 공급하는 한 에너지를 계속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배터리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배터리 중에서 이제 1차 전지 있고 2차 전지 있고 플로우 배터리라는 게 있어요. 유동 배터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연료 전지랑 비슷합니다. 이러한 이 옥시던트, 리액턴트하고 산화제를 계속해서 액화 상태로 그 액체 상태에 그 화학 물질을 계속해서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연료 전지와 같이 반응을 계속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플로우 배터리라는 게 있는데 이 퓨얼셀이라고 하는 게 kind of 플로우 배터리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히트 엔진하고 이번에는 또 비교를 해보면 the heat engine also converts energy into electrical energy but through intermediate step. 우리 히트 엔진에 대해서는 연료학 때 이제 이미 많이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료라고 하는 케미컬 에너지를 그 전기 에너지로 이제 바꿀 수 있는데 다이렉트리 바꿀 수 없고 몇 가지 스텝을 거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 바뀌고 열 에너지가 이 웍으로 바뀌고 웍이 결국은 나중에 모터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모터가 아니라 이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바뀌는 The chemical energy first converted into thermal energy through the combustion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화학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나서 thermal energy converted into mechanical energy로 바뀐다. 뭐에 의해서 heat engine이라고 하는 어떠한
장치, 디바이스를 통해서 바뀌게 된 다음에 메커니컬 에너지가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전기로 바뀌게 된다. 맥시멈 이피션시라고 하는 거는 카르노트 이피션시에 딱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Conversion process is based upon a heat engine which operates between the low and high temperature. 그래서 저온과 고온 사이에서, 그러니까 엔진이 구동할 때에 고온과 저온 사이에 딱 이 두 가지 온도에 의해서 효율이 결정이 돼 버려요. 그래서 더 높이려면 이제 온도를 높인다던가 요걸 낮추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 우리가 앞에서 엑서지 할 때도 배웠지만 TL을 낮추는 거는 쉽지 않고 이 바깥의 대기 온도니까 TH를 낮추는 거는 TH를 높이는 거는 이제 어렵진 않은데 이제 문제가 엔진이 과연 버틸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히트 엔진에서 얻을 수 있는 효율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약한 뭐 카노트 이피션시라고 했을 때 보통 한 60%, 6% 정도 됩니다. The process also involves moving parts, which implies that they wear over time. 그 다음에 엔진은 계속해서 움직이잖아요. 뭐 돌아가는 장치도 있고, 그 다음에 왕복 운동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다 계속해서 마모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지. Regular maintenance of moving components is required for proper operation of the mechanical components. 그래서 정규적으로 우리가 그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뭐 6개월, 1년 단위로 정비소 가서 엔진을 점검을 받아야 돼요. 어디가 굉장히 심하게 마모가 돼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하죠. 반면에 연료전지라고 하는 거는 무빙 파트가 없습니다. 움직이는 파트가 없기 때문에 어떻다? 굉장히 reliable, 신뢰성이 있고 noise, 소음도 적다. This result in low maintenance cost. 그래서 거의 유지보수 비용이 안 들어간다. Which make them especially advantageous for space and underwater mission. 그래서 이 스페이스, 우주라든지 아니면 언더워터가 뭐죠? 잠수하는 그러한 임무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다라는 거. The electrochemical processes in fuel cells are not governed by Carnot law. 이건 당연히 fuel cell은 어떠한 과정? constant isothermal, isobaric. 그래서 P하고 T가 constant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온도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카르노트 그 리밋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high operating temperature are not necessary for achieving high efficiency. 그래서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퓨얼셀을 구동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고요. 퓨얼셀 종류에 따라서는 굉장히 고온에서 반응이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 사이에 어떠한 열 전달 이런 걸 이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In addition, the efficiency of fuel cells is not strongly dependent on operating power. 그 다음에 그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operating power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It is their inherent high efficiency makes fuel cells an attractive option for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including road vehicle power sources, distributed electricity and heat production, and portable systems. 그래서 그런 까닭에 그 연료전지가 매우 높은 그런 효율을 갖게 될 거고, 그게 이 연료전지를 다양한 분야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옵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드 비클 자동차용 파워 소스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용 같은 걸로도 쓸 수 있고, 또는 뭐 히트 프로덕션이라든지 포터블 시스템 같은 데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Why do we need a fuel cell? 그래서 우리가 왜 연료전지가 필요합니까? Conventional power generation relies upon fossil fuels which produce a significant amount of pollutants and there is a limited supply. 그 가장 기본적인 거죠. 예전 이제 사용하던 그 엔진 시스템은 파슬 퓨얼,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염 물질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화석 연료는 항상 그 서플라이가 제한되어 있다. 언젠가는 다 쓰면은 고갈될 것이다. 라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Fuel cells are needed because they provide electric power in applications that are currently energy limited. Fuel cell은 퓨얼셀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그 현재 그 에너지가 그 제한된 그러한 곳에 사용되는 곳에 이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어디 이제 고립된 지역 같은 데에 연료전지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발전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독도 같은 데는 우리 내륙에서 전기선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지 않고 자체적인 발전기를 가지고선 전기를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독도에는 뭐 태양광 같은 거 가지고선 전기를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날씨가 흐려지면 비축해 놨던 그 디젤 엔진을 가지고선 발전기를 구동해서 이제 전기를 쓰기도 하는데 연료전지 그 대체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연료전지라면 기존의 그 디젤 발전기를 대체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For example, one of the most annoying things about the laptop computer is the battery gives out after a couple of hours.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얘기를 듣는데 랩탑 컴퓨터 같은 거 그냥 배터리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다? 몇 시간밖에 못 쓴다라는 거지. 반면에 이제 연료전지를 쓰게 되면은 뭐 영원히 이론적으로 봤을 땐 영원히 쓸 수 있는 거죠. 연료만 있다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weight 같은 걸 보시면 이제 fuel cell 있고 zinc air cell 같은 게 있고 배터리 이렇게 있는데 weight 보시면 fuel cell이 가장 뭐 작죠. 예, 보시면은 에너지는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낸다고 했을 때에 연료전지의 무게가 가장 낮습니다. 징크 에어나 배터리에 비해서 거의 뭐 3배, 2.5배 정도 낮아요. 거의 뭐 2200 반올림하면 여기도 2200 와트 아워인데 비슷한 에너지를 에너지 파워를 이제 갖고 있다고 했을 때 무게도 작고 그 다음에 볼륨도 거의 2배 이상 더 작기 때문에 배터리에 비해서 연료전지가 그런 면에서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얘기할 때도 전기차 이제 승용차 할 때는 배터리 전기차가 가능한데 상용차라고 해서 트럭이나 버스 같이 굉장히 큰 그리고 오래가는 그러한 자동차에서는 이제 전기차보다는 연료전지차로 가는 게 맞다, 수소차로 가는 게 맞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옛날에. Portable sector. The fuel cells are very scalable and have easy recharging capabilities compared to battery. 배터리 충전하려면 뭐 몇 시간씩 걸리는 데 비해서 fuel cell이라고 하는 거는 뭐 차징하는 거 그게 어렵지 않다. 뭐 수소 충전하는데 금방 걸리니까. 그리고 scalable 하다라는 거. 이 사이즈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기존의 엔진 같은 거는 조그맣게 만드는 것도 어렵고 크게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연료전지는 그런 사이즈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 Military also has a need for long-term portable power for new soldiers equipment. 요즘 다 전자전이라고 해서 이제 일반 보병들도 여러 가지 이제 전자장비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기존의 통신병들 그 무전기 들고 다니는데 요즘에는 뭐 다 뭐 핸드폰 갖고 다니고 스마트폰 들고 다니니까 그 예전처럼 그렇게 큰 무전기 같은 거 이제 안 들고 다니는 거 같기도 한데 뭐 그렇다 한들 이제 큰 무전기를 가지고 다녔을 때에 전기가 다 소모가 되면 무전기로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꼭 무전기뿐만이 아니라 기타 이제 군용으로 쓰는 그러한 솔저 군인들의 어떠한 전자장비에 오랫동안 우리가 파워를 공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료전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fuel cell operate silently. 그 다음에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지만 fuel cell도 굉장히 조용하게 동작하게 되고 have low heat signature. 그 다음에 열 발생이 적고 and which are clear advantages for the military. 밀리터리의 큰 장점이다라는 건데 뭐 적외선 그 카메라 같은 거 보고선 이제 쭉 보면 전자장비에서 이제 열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물론 사람 체온에서든 이제 체온에서 체열이 있으니까 사람 체열을 가지고선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 뿔긋뿔긋하고 여기는 다 파란데 그죠? 그래서 뭐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는데 뭐 사람을 이렇게 숨으면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이렇게 숨어 있다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장비가 있는데 장비에서 열이 엄청나게 난다 그러면 뭔가 여기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은폐하려면 이제 조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열 발생이 적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Transportation sector 수송 분야에서 fuel cell vehicle have ability to be more fuel efficient than vehicle powered by other fuel. 당연히 연료전지차, 수소 연료전지차가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비클보다 연료 효율이 좋다. This power technology allows a new range of power use in small two-wheeled and four-wheeled vehicles, boat and scooters, and unmanned vehicles and other utility vehicles.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데 two-wheeled 뭐 모터사이클 같은 거, four-wheeled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그다음에 보트라든지 스쿠터 여러분들 좀 타고 다니는 저 스쿠터에도 2차 전지 안 쓰고 뭐 연료전지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럼 더 오래 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unmanned vehicle 뭐 사람 안 타고 있는 다른 utility vehicle 같은 데도 많이 사용할 수 있다. Stationary sector 그 다음에 발전용 같은 거 fuel cell may even make enough power to sell some of back to the grid. 그리드로 이제 발전 지금 태양광 발전해 가지고 한전에다 전기 파는 것처럼 연료전지로 발전해서 이제 파는 것도 가능하다. 그 정도로 이제 발전 효율도 있다라는 얘기. Fuel cells can also power regions and businesses where no electricity is available. 그래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그러한 비즈니스라든지 레지던스에 파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저기 북극 가가지고 에스키모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에스키모 이렇게 떨어져 살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전기를 공급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자체적으로 연료전지 갖고선 뭐 사용할 수 있다. 아니면 이제 몽고에서 아직도 뭐 울른바토르 같은 데는 이제 정착해서 살지만 유목민들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뭐 전기줄이 있는데 전봇대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조그만 연료전지 갖고 다니면서 이제 자기 그 자체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Fuel cells are also more reliable than other commercial generators used to power houses and businesses. 그래서 다른 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디젤 발전기보다 훨씬 더 신뢰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거 먼저 설명했죠. 전체 그리드에서 이런 커뮤니티 단위로 마이크로 그리드인데 그때 이제 이러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뭐 물론 이제 요즘에 육상 풍력은 이제 거의 없어진 분위기지만 그런 걸로 해서 발전을 해가지고 수소 생산해서 모아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이 연료전지를 가지고선 발전해서 이 커뮤니티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만들 수 있고 만약에 거기서 전기가 남게 되면은 이 전체 그리드, 마크로 그리드에 다시 백 해가지고 팔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연료전지의 발전사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데 1800년대에 니콜슨이라는 사람이 처음 전기를 가지고선 물을 분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브라는 사람이 그의 역반응인 연료전지를 데몬스트레이션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쭉쭉쭉쭉 발전이 오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나사 같은 데서 아폴로 스페이스크래프트에 AFC라고 하는 연료전지 타입을 이제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표에 나온 것처럼 이제 하나하나 보면 이 니콜슨하고 앤소니라는 사람이 이제 물을 전기 분해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물에다가 전기를 공급하면 물이 쪼개져 가지고 수소랑 산소가 되더라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제 보시면 됩니다.
1960년대에 나사에서 그 연료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연구가 진행이 됐죠. 왜냐하면 그 스페이스 미션을 위해서 그 우주선에 이런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연료전지를 이제 본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죠. 가장 기본적인 게 뭐다?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그래서 이 고형의 전해질을 사용하는 PEM이라고 하는 연료전지, 자동차에 이제 사용하는 대표적인 연료전지입니다. 그래서 이 PEM, PEM이라고 하는 게 뭐의 약자였다? Polymer Electrolyte Membrane의 약자에서 PEM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는 어떻게도 우리가 부르냐면 프로톤이라고 하는 거. 프로톤은 H 플러스의 수소 이온이야. 플루톤이 교환하는 막이다. 그래서 양이온 교환 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 이렇게도 얘기해서 팸이 돼요. 그래서 팸의 약자가 뭡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폴리머 일렉트라이트 멤브레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입니다. 똑같아요. 공기력도 똑같아.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PEM, FC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Use hydrogen fuel and oxygen from the air to produce electricity 라고 해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고 산소를 산화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기를 주면 한쪽에서 물에 이렇게 담궈 놓고 물 쭉 주면 한쪽에선 보글보글보글 산소, 한쪽에선 보글보글보글 수소 나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H2O가 전기를 받아서 수소하고 산소로 나눠진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시키면 물이 나올 텐데, 이거를 직접 만약에 연소 컨버션을 시킨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열이 나오겠죠. 열. 근데 얘를 연료전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케미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때는 이제 전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연료전지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Fuel cell consists of negatively charged electrode, 에노드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에 positively charged electrode, 캐소드라고 얘기하는, and an electrolyte membrane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보시면 여기 에노드, 이 멤브레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에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캐소드가 있고, 이 사이에다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촉매들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빵 붙인 걸 우리가 MEA 이렇게 MEA 이렇게 부릅니다. 얘를 뭐의 약자냐면 멤브레인 일렉트로드, A는 어셈블리 약자야. 어셈블리. 그래서 멤브레인하고 일렉트로드를 조합한 그 MEA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MEA. 그래서 멤브레인 있고 일렉트로드 여기다 붙이고 여기 일렉트로드 붙이고 이 사이에다 촉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일렉트로드에다가 이 위에다가 촉매, 백금 촉매를 이렇게 코팅을 해요. 아니면 도핑을 하든지 이 두 개를 여기다가 그 다음에 멤브레인 놓고 또 도핑된 일렉트로드 놓고 핫 프레싱이라고 한 뜨겁게 해가지고 프레싱을 해버려. 여기다 빡빡 눌러가지고 이렇게 생긴 걸 만들어내. 이렇게 이걸 바로 우리가 MEA라고 얘기하는데 그 MEA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쪽으로는 뭘 넣는다? 이제 수소를 공급해. 수소를 공급하면 수소가 들어가서 이 MEA에 있는 이 일렉트로드는
gas diffusion layer라고 했지. 우리가 GDE 이렇게 얘기했는데 gas diffusion layer 또는 일렉트로드에서 GDL 이렇게 부르는데 GDL 또는 일렉트로드 하면 GDE 이렇게도 부르고 수소를 공급하면 이제 가스가 디퓨전 한다고 디퓨전 확산해. 요즘 구멍이 뚫려가지고 일로 쑥 들어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들어가서 촉매에 가서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면 수소 분자가 두 개의 프로톤 아까 얘기했던 그 양성자하고 그 다음에 전자로 쪼개집니다. 그러면 그 양성자는 이 전해질을 통해서 이 캐소드 쪽으로 이렇게 캐소드를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자는 어떻게 돼? 이 바깥의 외부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다시 캐소드 쪽으로 가게 되지. 그래서 전자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일로 오면 이쪽으로 공급된 산소하고 에노드 쪽에서 넘어온 전자하고 에노드 쪽에서 멤브레인을 통해서 넘어온 수소하고 반응해서 H2O가 생기는 거죠. H2O가. 자, 이거 알죠? 그죠? H2에서 전자가 두 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양성 포지티브리 차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두 개가 빠져나왔으니까 두 개의 이온이 생겨야 되잖아. 플러스 이온이.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수소 공급하고 캐소드 쪽에 산소를 공급하면 나오는 건 뭐만 나온다? 이제 물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드 쪽의 반응은 수소가스 집어넣어서 전자하고 양성자로 분리시킨 다음에 양성자는 캐소드 쪽으로 넘어오게 되고 전자 또한 외부에 그 라인을 따라서 넘어오게 돼요. 산소랑 만나서 결국은 이제 물이 돼서 나옵니다. 오버롤 한 거는 H하고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해서 물 나오고 전기 에너지 나오고 100% 전기 에너지만 나올 수 없겠지. 왜냐면 엔트로피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손실, 웨이스트 힛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 연소였다 그러면 전기 에너지 발생하지 않고 100% 열만 나오겠지만 연료전지이기 때문에 전기도 나오게 되는 거죠. 웨이스트 힛은 이제 적게 나오죠. 너무 이제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연료전지의 반응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캐소드 쪽에는 쿨런트 냉각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냉각시켜야 된다. 자, 다 설명했죠. 그래서 수소라고 하는 거는 oxidized on anode, 에노드에서 산화된다. 산소가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산화라고 했어요. 에노드를 산화전극, 캐소드를 환원전극이라고 했습니다. 넘어와서 다시 이온이 아니라 전자가 없어져 가지고 분자가 생기는 거를 우리가 환원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노드 그 다음에 옥시전은 이 캐소드에서 reduce 된다는 건 환원된다는 환원된다는 거는 전자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거 왜 이래 또. 프로톤이라고 하는 양성자는 transported from the anode to the cathode through the electrolyte membrane 통해서 이동하게 되고 the electrons are carried to the cathode over the external circuit 외부의 이 circuit을 통해서 이동하게 된다. On the cathode에서 oxygen react with proton and electron
캐소드 쪽에서 옥시즌은 일렉트론하고 프로톤하고 같이 반응해서 워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열이 발생한다. Both the anode and cathode contain a catalyst to speed up electrochemical processes. 에노드하고 캐소드는 뭘 갖고 있다? 촉매를 갖고 있다. 이 촉매, 여기 촉매층 주로 뭐다? 백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넣어서 그 일렉트로케미컬 반응을 빠르게 한다. 이게 활성 에너지를 줄인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 뭐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참고해서 기말고사를 위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asic Fuel Cell Thermodynamics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그래서 전부 할 건 아니고 기본적인 것만, 학부 수준에서 기본적인 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연력학에 대한 컨셉에서 일단 엔탈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1학기 때 내연기관 할 때에 연소 챕터에서 엔탈피 포메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또 1학기 때의 내연기관을 또 안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들으셨더라도 잘 이해를 못 하셨던가, 아니면 또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중요해요. 엔탈피 포메이션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The absolute enthalpy라고 하는 거는 can be defined as enthalpy that include chemical and sensible thermal energy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absolute한 그 H라고 하는 그 H 엔탈피로 알고 있는데, 엔탈피는 사실 두 개다라는 겁니다. enthalpy of sensible energy하고 enthalpy of formation, 이 두 개인데, 이 엔탈피는 뭐의 함수다? 뭐에 의해서 변한다? 온도에 의해서 변하죠. 그죠? 그래서 이 온도가 변할 때 어떠한 가스가 온도가 변해. 이렇게 온도가 25도씨에서 125도로 올라간다던가 이렇게 변할 때에 그때 엔탈피의 변화량을 우리가 요 HS, Sensible Thermal Energy라고 부르는 거고, 근데 이제 공기의 온도가, 에어의 온도가 25도씨에서 125도로 변하면서 변하는 에너지를 고려한 게 바로 이 sensible 엔탈피라고 하면, 만약에 125도 가가지고 1250도 가서 이제 에어가 막 깨지기 시작해. 어떤 화학 반응이 있어가지고 얘가 막 O2가 막 O로 변하고, O 플러스 O로 변하고, 막 N2가 N으로 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분자가 깨지면서 또 뭔가 에너지가 발생하겠죠. 그거를 우리가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으로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에너지의 변화를 얘기한다라고 보면, 일단 이 첫 번째 텀 가장 쉽게 이해합시다. 쉽게 해서 이 첫 번째 센서블 엔탈피라고 하는 거는 단지 분자가 화학적인 변화 없이 온도의 변화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 근데 이 엔탈피 포메이션은 어떠한 가스의 분자가 이제 쪼개져. 화학 반응에 의해서. 그러면서 화학 반응에 의한 에너지의 변화, 우리가 이 엔탈피 포메이션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력학에서 여러분들이 이 엔탈피라고 하면 요것만 지금 공부한 거예요. 요거. 왜냐하면 화학 반응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엔진 연소도 그렇고, 이 배터리의 반응도 그렇고, 연료전지 반응도 그렇고, 어떤 반응이 있잖아. 반응물이 반응해서 생성물이 생기면서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엔탈피 포메이션이. 그래서 엔탈피 포메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엔탈피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의 약자인 F 썼는데, associated with the energy of the chemical bond, chemical bonding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H2O, H2O 이렇게 있으면 이 chemical bonding이 깨지면서 발생한 에너지랑 관계가 있는 게 바로 엔탈피 포메이션이다 라는 얘기인데,
반면에 그 sensible thermal energy라고 하는 거는 어떻다? 이 주어진 스테이트와 레퍼런스 스테이트 사이에 어떠한 엔트로피의 변화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25도씨하고 지금 25도씨하고 1250도 사이에 그 에너지의 변화가 있을, 에너지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고려해 줄 때 이제 요거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The enthalpy of formation of a substance is the amount of heat absorbed or released when 1 mole of the substance is formed from its elemental substances at reference state. 그래서 enthalpy of formatio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reference state에서 reference 25도씨 1atm 기준으로 봤을 때에 어떤 element가 어떻다? 어떠한 그 기초적인 substance, 엘리먼트 물질, 그 기초 물질로부터 어떠한 특정한 물질, 원몰이 형성이 될 때에 그때에 흡수되거나 내뿜, 방출하는 그러한 열의 양을 우리가 enthalpy of formation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에 H2O2가 해서 H2O가 발생했을 때에 이때 발생하는 그 에너지가 바로 enthalpy of formation입니다. enthalpy of formation. H2하고 O2하고 반응하면 열을 내던 연료전지에서 전기를 발생하던 어떠한 에너지를 낼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enthalpy of formation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뭐야? 지금 25도씨 1atm 기준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H2O하고 O2가 H2O가 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 더하기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발생한 다음에 얘가 25도씨에 끝났어. 그러면 단지 요것만 있겠지. 근데 끝나지 않고 이 발생하면서 열을 받아서 H2O가 2500도가 됐다. 그럼 말이 안 되니까 250도씨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 25도씨에서 이만큼 또 올라갈 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뭐다? HS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 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The enthalpy of substances in their naturally occurring state is defined as zero at the reference state. Reference state is typically referred to as 25도씨 1atm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Hydrogen and oxygen at reference state are diatomic molecule and therefore enthalpy of formation H2O and O2 is equal to zero다라는 것. 이 diatomic molecule의 대표 주자인 이제 H2라든지 O2 같은 거는 그 reference state라고 하는 25도씨하고 1atm에서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응이 없죠. 반응이 없기 때문에 enthalpy of formation은 뭐다? 0이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The enthalpy of formation is typically determined by laboratory measurement and can be found in various thermodynamic table. 그래서 enthalpy of formation은 어떻게 우리가 구하느냐? 칼로리메터라고 하는 그런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그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연력학 테이블에 다 측정한 값을 정리를 해놨다.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식 테이블을 잘 이용하면 enthalpy of formation, 어떠한 물질에 대한 enthalpy of formation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The sensible energy change is a function of temperature and can be calculated using specific heat at a constant temperature. 우리가 sensible energy change는 어떻게 구해요? sensible energy change 델타 오후만 되면 정말 이 컴퓨터가 느려져서 미치겠습니다. 아주. 그 델타 H 오버 델타 T가 뭐다? CP. 그래서 델타 H는 CP 곱하기 델타 T. 자,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스페시픽 히트를 사용해 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CP라고 하는 건 뭐의 함수? 온도의 함수. 그래서 온도 범위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한 CP 곱하기 T는 우리가 델타 H 엔트로피의 변화, 즉 sensible energy change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CP라고 하는 거가 온도의 함수다. 그래서 온도에 적분하려고 하면 우리 뭐 미분 적분하려고 하면 싫잖아,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초동 산수 수준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적분 안 하고 그냥 평균값 쓸래. 그래서 만약에 T하고 T 레퍼런스하고 이 온도 범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두 개 사이에 있는 평균값을 쓰는 게 어떻겠니? 이게 바로 CP, 여기 위에 있는 바라고 하는 의미가 평균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 Calculate the average specific heat at constant pressure for H2 at temperature between 55도씨하고 100도씨 at pressure of 1 atm. Assume that the H2 is an ideal gas and use the average temperature and the average of specific heat. 두 개를 사용해서 우리가 CP 값을 구했을 때에 어떠냐 비교해 보이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 주어진 걸 가지고 먼저 average temperature를 이용해서 CP 구하는 걸 보면 원래는 55하고 100 사이에 55, 100 사이 55, 100, 55 사이에 CP가 function of t인데 그렇게 안 하고 평균값 하기 위해서 55하고 100의 평균값은 얼마? 뭐 얼마 되겠죠, 그죠? 켈빈 스케일로 바꿔서 55는 328K, 100도는 373K 나누면 평균이 350.5K가 되죠. 그래서 350.5K, 오키도키, 그지? 그래서 350.5K에 해당하는 CP를 연력학 테이블에서 찾으면 그때 CP가 얼마가 나오냐면 14.42kJ/kg K가 나온대요. 이걸 우리가 몰 베이스로 바꾸기 위해서 수소 molecular weight은 2.016kg/mol 정도 되니까 이 두 개를 곱해주면 수소의 CP는 29.084kJ/kmol K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from appendix B interpolating 할 때에 CP 값 CP 328K하고 K에서는 14.374, 그 다음에 373K에서는 14.450. 먼저 이번에는 온도 평균값을 낸 다음에 그 CP를 찾는 게 아니라 각각의 CP 값, 각각 온도에 해당하는 CP 값을 가지고선 나중에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다 똑같겠지, 그지? 그리고 결국은 똑같이 29.054가 나온다라는 얘기,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문제인데, determine the absolute enthalpy of H2, O2 and water at pressure of 1 atm at temperature of 25, 75, 800 degrees Celsius. Calculate the absolute entropy for vapor and liquid form if applica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bsolute enthalpy를 구하시오. 그럼 absolute enthalpy라고 하는 거는 뭐 더하기 뭐? sensible enthalpy 더하기 enthalpy of formation. 그래서 보시면은 25도씨일 때는 1atm에 25도일 때는 무슨 기준? 레퍼런스, 스탠다드 레퍼런스잖아요. 그죠? 스탠다드 기준에서 다이오토믹 모리큘 같은 H2나 O2는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이 뭐라고 그랬어요? 0,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온도에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H2하고 O2의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은 0인 거고, H2O는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이 얼마냐면
285,826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계속해서 썼던 것처럼 H2 더하기 O2가 H2O가 될 때에 이때 과연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하느냐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하느냐, 에너지. 그리고 이 반응이 지금 언제 일어난 25도씨 기준으로 일어나잖아. 25도씨 기준으로 일어나고 있고 25도씨에서 1도도 안 오르고 25도씨로 끝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센서블 엔트로피는 있어 없어요? 없지. 왜냐면 온도의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거고 그러면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만 있을 텐데 H2하고 O2하고 반응해서 H2O가 나왔을 때에 만약에 얘가 그냥 물 형식으로 콸콸콸콸 나왔다고 그러면 그때의 에너지, 이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은 285,826줄 per 몰이 됩니다. 1몰당 285,826줄이 나오는 거지. 나온다 마이너스, 그지? 열이 바깥으로 나온다라는 게 마이너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발열 반응이다 라는 얘기지. 바깥으로 나온다, 열이 바깥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붙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열 반응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자, 여기 밑에 봤더니 또 HF, 엔탈피 포메이션 H2O인데 이번에는 또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오는데 숫자를 봤더니 241,826줄 per 몰이야. 1몰당 241,826줄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적게 나오네? 왜 적게 나올까? 뭐가 차이지 봤더니 얘는 액체로 나오는 거고 얘는 가스 상태로 나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해서 물이 생성됐을 때의 그 스테이트, 페이스가 두 개가 될 수 있는데 그냥 물 상태로 나오는 경우하고 얘가 증발해가지고 스팀 상태로 나오는 경우에 그럼 얘가 증발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물을 증발시키려면, 물을 끓이려면 에너지가 들어갔겠지, 그죠? 그래서 리퀴드에서 가스로 만들려면 에너지가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바깥으로 나오는 이 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방향성이에요. 지금 바깥으로 나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전체적인 이 스칼라 양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리퀴드일 때는 그냥 물 상태로 나오니까 이 물을 끓이는데 들어간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서 나온 에너지가 훨씬 많지. 두 번째, 가스 상태로 나온다, 스팀 상태로 나온다 그러면 물을 스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썼어야 되니 이 화학 반응 자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물의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제 물이 나오는 생성물의 물의 상태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다, 액체 상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히팅 밸류, 하이 히팅 밸류, HHV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얘는 히팅 밸류가 낮다 그래서 로우 히팅 밸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H2하고 O2하고 반응했을 때 나오는 그 열을 우리가 히팅 밸류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났을 때에 얼마만큼의 열이 발생하느냐 그걸 히팅 밸류라고 하는데 물은 물의 상태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이 히팅 밸류, 로우 히팅 밸류.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이거 시간이 다 됐네. 이거 큰일이네. 시간이 다 됐어. 좀 더 해야 됩니다. 한 장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75도시다 라고 하면 이제는 뭐가 있다? 75도시다 그러면 sensible 엔탈피가 있습니다. sensible 엔탈피가. 자, 그래서 sensible 엔탈피는 어떻게 구한다? CP 곱하기 델타 T. 델타 T 그러면 75도에서 25도씨 그 레퍼런스가 25도씨니까 그 사이 값 고려해 주시고 각각 그 평균값 구해서 323K일 때에
해당하는 CP 값을 연력학 책에서 찾으시면 돼요. 산소하고 수소하고 산소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molecular weight은 수소의 경우에는 2.016, 산소의 경우에는 31.999, 약간 32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정도는. 그래서 계산하시면 수소 같으면 28.954 kJ/kmol/K, 그 다음에 산소 같으면 29.535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물은 이제 33.8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의 CP는 또 75.321 kJ/kmol/K, 리퀴드 워터인 경우, 가스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또 리퀴드인 상태는 또 다르니까. 그래서 앱솔루트 엔탈피 어떻게 구한다? 이제 H2 같으면 75도가 되더라도 어떤 포메이션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H2는 H2 O2 반응해서 H2O가 나올 때 25도씨에서 반응해가지고 얘가 나중에 화학적으로 얘가 분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 오브 H2하고 O2는 무조건 0입니다. 0. 0이고 센서블 엔탈피만 고려되면 돼요. 이 프로덕트 쪽에서는. 그래서 CP 곱하기 델타 T, CP 곱하기 델타 T에서 이렇게 구하시고 H2O 물인 경우하고 가스인 경우 두 가지. 영 진짜 안 되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엔탈피 포메이션 오늘 공부했는데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쭉 해서 이 뒷부분은 안 합니다. 뒷부분 안 하고 한 10장 정도 더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퓨얼셀 타입에 대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겐 에너지까지 해서 이번 학기 다음 주에 종강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또 중요한 얘기 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오늘 한 거 복습 잘 하시고